예, 4월 8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정이 있다 보니까 CPI, 만기일, 중동 갈등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악재가 나오면서 초반에 코스닥 지수 낙폭을 좀 키웠죠. 뒷부분에서는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밀리면서 초반부터 코스닥이 확 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증권, 근데 증권주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시장이 부담을 갖는 건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부담을 이제 확실히 갖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금리 인하를 거의 단정하던 분위기에서 지금은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이제 52대 48 정도가 됐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늦어진다면 기업들이 저 금리 부담을 계속 져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4% 넘게 주는 미국 국채 두고 이거 신흥시장 투자하는 게 맞나? 일부 투자자들이 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일부 갖고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CPI 앞두고 있고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CPI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보게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4월 거보다 5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와 버리면서 이제 4월도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CPI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중동 관련해서는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갈등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크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10일 전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들이 자꾸 나왔죠. 근데 이게 좀 장중에는 좀 다른 성향의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 그래서 휴전에 대한 어떤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제유가는 저 보도 이후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이슈보다는 해외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일부 철수한 거를 더 주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 재료가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는 유가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도 높아지고 일정도 부담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이 또 출회된 것도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그 테슬라 이슈를 좀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서는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초반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닝 쇼크,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에코프로가 북미 공장의 어떤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요 둔화, 양산 시점 미뤄져,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나오면서 초반에 2차 전지주가 쭉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지만 좀 크게 밀려버리면서 장중에 1% 이상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를 했죠. 그러니까 장중반 이후에는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낙폭을 줄인 것도 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밸류업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가 또 수급 블랙홀 현상을 만들어 버리면서 2차 전지주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분차트가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또 초래가 됐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불균형이 장중 내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현대차, 자동차주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 GM 주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건 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되는 특성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책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또 PBR의 부담이 적은 종목,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제 증권, 보험 이런 쪽의 종목에 매수가 들어갔고, 또 2차 전지주,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초반에 쭉 하고 빠졌다가 1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쭉 하고 낙폭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나왔죠. 급격하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초반에 코스닥 지수를 떨어뜨렸고 중반 넘어가면서 올라갈 때는 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해버려서 조금 시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부담을 좀 주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려면 되게 세게 올라가서 코스닥을 멱살 잡아 올렸어야 되는데 또 종가가 더 어정쩡했잖아요. 그래서 좀 2차 전지가 조금 아쉬움을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좋게 보면 제가 그 미국 국채 금리가 4.4% 정도 되면
5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 그래서 271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또 거기는 지지가 돼요. 예, 그리고 또 21선은 또 이제 근처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너무 이렇게 대롱대롱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원래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하루 정도 붕 하고 이제 붐업이 돼서 하루에 한 3, 40포인트짜리 급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수만 이렇고 금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4.4% 정도 되는 금리를 코스피 지수는 반영을 했는데 대형주가 지수를 틀어막고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오늘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중소형 지수하고 코스닥 쪽은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금리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금리가 좀 빠져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완화가 돼줘야 상승 종목도 늘어나고 이제 좀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여전히 코스피는 매수합니다. 근데 코스닥 팔고 있고 기관은 또 코스닥 지난주에 매도를 좀 줄이나 했더니 다시 또 확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 포함을 하면 2,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들어가 있죠. 뭐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종목군 내에서 좀 골라담는 그리고 이제 매도 쪽은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 외 상위 종목들은 또 왼쪽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또 자동차, 금융 근데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뭐 아주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매도 쪽은 삼성전자를 1,300억 정도 매도해서 사실상 매도도 거의 뭐 순매도 규모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은 뭐 삼성전자 외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업종 참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군 내에서 사고팔고가 좀 갈려요. 예, 2차 전지도 사는 거 파는 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사는 거 파는 거,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종목군들이 그 골라 매매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제약바이오 쪽에 좀 매도가 있었고, 매수 쪽은 여전히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반도체 쪽이 저 아래, 순위 아래쪽으로도 보면 반도체주가 자잘하게 또 순매수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아직은 이쪽에 대한 관심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좀 반전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증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국제유가가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려 줘야 주초에 우리 증시가 이제 종목수가 좀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고금리와 유가에 반응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주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가는 게 우리 증시에서는 이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러셀2000이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 반응해 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과 2차 전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블랙홀을 하고 이번 주에는 또 이런 종목군들이 블랙홀 역할을 해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 업종 종목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밸류업 종목, 자동차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 외에 이제 개별적인 어떤 뭐 유리기판 관련주 뭐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큰 덩어리로는 투자자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쪽을 선호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는데 이게 1년간 코스닥의 성적표입니다. 코스닥이 이 기간 동안에 2.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 7일부터 오늘까지 쭉 너희라서 보면 근데 이 기간에 상승 종목수가 487개였고 하락 종목수가 2배가 더 많았습니다. 1070개.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4.4%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저게 2.3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는 1년 내내 좀 어려웠다. 근데 저게
실제로 종목당 수익률은 더 빠진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 상승하는 종목은 수익률이 1000%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 기간 동안 최고 수익률은 신사동 델타테크가 700%가 넘거든요. 근데 하락 손실률은 이론적으로 99%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장 폐지 종목은 빠져서 나가버리니까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종목당 수익률은 저거보다 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1년 동안 투자 환경이 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이제 가격 부담 덜어낸 종목들이 많이 있고 오늘 코스피는 또 과매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오늘 날짜로. 좀 돌려 세울 만한 이론적으로 종목들이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기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걸 또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이 쌓여있는데 주가만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매수 동시에 들어왔는데도 주가는 빠져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나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